안 해도 부모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말하신 두 가지가 다. 네. 그 다음 이제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준혁이가 자신에 대한 꿈과 목표가 있는지 뚜렷한 동기가 있는지 이거를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항상 우리 준영이에 대한 꿈,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 미래의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반사회성입니다. 반사회성. 저거는 사회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일탈적이고 그래서 반사회성 지수가 60이 넘어버리는 사람은 취업이나 진급에서 다 누락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사과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우리 아빠가 직장을 다닌 지가 20년이 넘는데 왜 진급이 안 될까? 네. 저 반사회적인 특성들. 근데 요거는 떨어져 있잖아요, 얘 아이가. 그죠? 근데 요게 한 50점 정도 올라와야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 준혁이는 비교적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표현한다.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 표현은 뭐냐면 자기보다 높고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아주 좋은 립 서비스를 잘한다.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 충동성이 이렇게 높죠. 이게 가장 높고 이게 떨어지는 건 충동성은 뭐와 관련이냐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기질과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혁이든 준영이든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것은 뭐라고 하죠? 운동. 신체적 기능을 이완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또 선생님들께 부탁해야 되는 건 독서 기능을 좀 강화해주는 활동들. 그죠? 저기 마법 천자문도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 그 다음 우리 준영이는 뭘 해줘야 되냐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 전에 저런 만화책이나 아니면은 동화책이나 이런 거 읽어주는 거. 네. 많이 읽어주시나요?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책 냄새를 맡고 책에 대한 어떤 저거는 우리가 정서도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의 어떤 그 기능들을 좀 강화도 해주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외감, 스트레스, 컴퓨터 중독 이거 높네요, 그죠? 네. 그러면 미디어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어떤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반하는 행동들이 일어날 때 이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많이 하는데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그럼 우리가 걔 아이를 문제 삼습니까? 안 삼죠. 그죠? 우리 아빠가 돈도 잘 벌어오고 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잘 키워. 근데 맨날 술 드셔. 알코올依존증. 네. 크게 문제로 안 보죠. 그죠? 근데 돈도 못 벌어와. 애들하고도 안 놀아줘. 맨날 술 먹고 깽판만 쳐. 그러면 어디 입원시키고 싶죠. 그래서 우리 준영이나 우리 준혁이나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인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둘은 충동성,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공격성은 공격적인 게 나쁜 거지 공격성은 긍정적으로 보면 진취적이다, 적극적이다, 도전적이다, 열정적이다.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정열적으로 그 에너지를 쓰겠죠. 그죠? 에너지는 넘치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 에너지는 넘치는데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 컨텐츠가 없으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그냥 본능적인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 게임 단순한 거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뒤에 계신 어머님이 현종이 현종이 자료가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폴란드 검사는 목적이 뭐냐면, 이 검사를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아이의 목표, 동기, 자존감, 태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혁이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자기의 역량을 어느 쪽에 표현해봤는가, 발현해봤는가, 발산해봤는가, 성취해봤는가, 또는 좌절해봤는가, 요거를 보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점수 50에서 60점. 요게 자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상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프로파일 형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프로파일 형태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검사 결과가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활동 지수가 부족해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 뭐냐면은 의사결정 혼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특성이 뭐냐면 정서적 불안정, 혼란스러움의 자기거부, 정체감의 혼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활동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다. 네. 그럼 자기 정보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 정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모사, 모방, 모창, 남 따라하는 거, 남 흉내내는 거. 자기 정보가 없다라는 건 나중에 갈등과 혼란이 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되면 향후에 자기의 성격을 건강하게 못 쓴다는 건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환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 양육 환경에서 사회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행불안이라고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체크되어 있는 것. 한쪽 방향으로만 체크되어 있다는 건 사회형이라는 건 저거는 교육직을 얘기하고 전문직을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탐구가 없는 사회직, 그 다음에 교육직, 봉사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라는 건 내게 힘이 있거나 경제력이 있거나 또는 지식이 있거나 또는 명예가 있거나 이런 힘이 있어야지 내가 봉사를 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에서 봉사를 한다는 건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울고 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S에 너무 높게 응답한 친구들은 대체로 보면은 뭐냐면 마음은 따뜻한데 이 아이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주장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네. 불쌍한 거죠, 그죠? 자, 이런 아주 분화가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분화를 뭐라고 하냐면 욕심꾸러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아마 나중에 우리 준영이나 준혁이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기질, 욕구, 승부욕이 매우 강하다. 근데 이 친구들은 대체로 어떠냐면 타인 평가에 민감하다. 타인들이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착하구나, 너는 예쁘구나, 너는 모범적이구나, 이런 타인 평가에 의해서 자기